자, 이 문제도 빠르게 해설을 할 텐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해설이 절대 좋은 해설이 아니에요. 왜냐면 답만 찾아가는 이런 느낌은 당장 이 문제를 풀어내는 느낌은 받지만 실전가면 풀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요. 내가 성제 하나하나를 못 골라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수학 30번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뭐예요? 풀이과정 하나하나를 못했다가 아니에요. 근본 실력의 문제라니까. 풀이과정 하나하나는 문제가 바뀌고 유형이 바뀌고 시험이 바뀌면 완전히 새로운 과정인데 그 풀이과정 한 줄 한 줄 이해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 그게 공부가 전부 다 됐다고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설 강의로만 수학 만점 받는 친구는 절대 없어요. 근데 국어는 왜 자꾸 해설 강의로만 다 해결됐다고 착각을 하냐고.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고 배우는 국어의 수업들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자, 이 문제도 원래 문단별 주제 구조를 싸그리 작작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 30분 넘어가요. 구조도까지 그러면 40분 50분 넘어갈 거예요. 지금 내신 대비로 빠르게 보여드리는 지문이다 보니까 역시 바로 문제 해설부터 바로 할 거. 다시 한번 이거 되게 좋은 방법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결국 모르면 틀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자, 헌법이 뭐냐? 법들의 법이에요. 법들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민법, 기타 형법 이런 것들은 헌법에서 나와서 규정되는 것들이거든. 그러면 자, 헌법 하위 항목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법 체계를 보면요. 헌법이 있고요. 법률이 있어.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이 있어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결정하는 조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헌법은 그래서 우리 국가가 처음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바꾸질 못해요. 개헌을 통해서는 바꿀 수 있겠지만 국회에서 만드는 것은 법률, 입법기관이죠. 그리고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들은 명령, 마지막 조례는 지방국회,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지방의 입법기관이 만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헌법이 상위 항목이고 하위 항목으로서 법률이 존재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헌법에서는 원리적인 내용을 잡았고 법률에서 구체화됐다가 보였을 것이라서 1번은 쉽게 보일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이 지문 내용에서 발췌력해서 푸는 느낌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니라고. 왜냐면 여러분 그렇게 푸는 친구들은 절대로 만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선생님 만점 받았는데 너 시험을요 3월, 6월, 9월 3번 다 만점 받은 친구 그럼 알아서 잘 하세요. 난 근데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발췌력만으로는요 내용이 없이요 왔다 갔다 하는 힘으로만은 절대 만점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법체계도 여러분의 이 시대의 생존 지식이기 때문에 꼭 알고 배워야 되는 것들이고, 일단 이 체계를 어느 정도 정리해놓은 친구들은 1번이 쉽게 보였을 겁니다. 자, 나중에 아주 어려운 고3 수능 문제로 넘어갔을 때는 이런 지식들이 필요하고 적용돼야 되는데 그 예시로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얘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정규컬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기억과 니은을 비교를 해보래요. 기억과 니은은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었어요. 자, 그럼 경계이론이란 건 뭐냐면, 자,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이라는 게 있는데 각각이 별개가 아니라 침해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 재산권 침해라는 거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가 있어서 그걸 넘어갔을 때 특별한 희생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분리이론은 뭐가 다르냐? 니은 분리이론은요 사회적 제약에 대해서 입법자 의사가 결정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니은은 입법자 의사가 결정을 하고 기억은요 사회적 제약의 범위가 결정을 한다요. 그럼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거야. 자, 그럼 그 가장 큰 차이에 따라서 접근을 해보면 1번 선지 보상을 할 수 있다. 좀 더 발췌도 한번 해볼게요. 2번 선지 전혀 다른 규정 아니죠. 지금 기준의 차이인 거고. 자, 3번 선지 볼게요. 3번 선지.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팁을 드리면 주제를 잡자는 거예요. 자, 주제를 잡아볼까요? 자, 이 단락의 소주 재산권이죠. 역으로 가볼게. 재산권이죠. 그러나죠. 또 역으로 가볼게요. 손실보상 청구권이죠. 역으로 가볼게요. 재산권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제구조가 잡혔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서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근본 실력 가지고 꼭 주제구조 잡고 구조도 그리고 푸셨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암산으로 푸는 친구들은 실력이 되는 친구들인 거고. 다시 한번 볼게. 재산권에 문제가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지. 맞죠? 그러면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는 보호받는 권리에 대해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야. 문제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재산권 자체는 보장이 돼야 돼. 하지만은 법률로서 그 재산권의 한계도 정하는 거예요. 또 그 재산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나, 두 번째 법률로 정해지고, 세 번째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됩니다.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요? 사회적 제약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제약이 가해질 수 있는 거니까 사회적 제약이요. 됐어? 자, 그래서 그 사회적 제약 내에서의 재산권 행사를 했으면 보호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제약 범위가 있어 손실은 보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글의 주제는 뭐야? 재산권의 행사와 재산권의 침해, 그에 따른 보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요? 재산권에 대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요. 됐어? 다시, 재산권은 보장돼야 돼. 그럼 희생당했을 때 보상도 받아야 돼. 그럼 법률로 정할 거야. 하지만 언제 침해된다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사용되는 게 재산권의 범주기 때문에 그 공공복리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다뤄줘야 돼. 여기까지 온 겁니다. 결국 글의 주제는 그럼 뭡니까? 재산권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호를 해줄 거냐, 또는 보호를 어디까지 해줘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럼 기억은 뭐냐면 그 재산권 침해 기준을 뭐라고 보겠다? 사회적 제약의 범위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갔을 때 재산권 침해라 봐서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보상이 아니라. 이해됐어요? 행정장벽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게 보상을 했을 때의 기준은 뭐라고? 사회적 제약을 넘어갔을 때 사회적 제약을 넘어가는 범주에서의 손실이 입혔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지 항상 손해배상이 아닌 거죠. 또 니은은 어떤 관점이냐면 애당초 뭐가 결정을 한다?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조차도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법자 의사 자체가 위헌이거나 잘못되면 다시 처음부터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입법자 의사에 의해서 그 범주가 결정되는 거지 꼭 항상 보상한다?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주제 초점을 잡아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행정작용이나 손실이 발생했어. 항상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을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니은도 보상을 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의 범주를 정할 수 있다고 본 거라고요. 이해됐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선지로 설계되어 있는 거고 이걸 선지 하나하나 발제독하는 느낌보다는 주제 흐름을 잡으면 이런 핵심 키워드에서 보이기 때문에 특정 한 단어 두 단어가 틀린 게 바로 잡히는 이 느낌으로 문제가 보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23번도 볼게요. 디귿의 전제요. 디귿으로 가봅시다.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즉 해결 방법으로서 손실 보상이 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다? 자, 분리이론에 따르면 해법은 뭐냐면 행정작용 자체를 법적으로 막겠다. 애당초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법을 바꿔서 입법자 의사에 따라서 정당하게 집행이 됐어. 그러면 얘는 손실 보상할 필요가 없고 그럼 입법자 의사에 잘못 반하는 것이거나 또는 위헌인 경우에는 애당초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작용 자체를 못하게 고쳐놓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디귿의 정보를 우린 방금 이해를 했고 그에 따라 문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1번 보상 없이 제한이 아니라 자,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보상 없이 무조건 100% 제한한다는 아니었다고. 2번 선지 또한 모두 따져봐야 되는 거 위헌 여부도 따져봐야 된다고요. 공용 침해 규정과 손실 보상 규정이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될 필요는 없다. 좀 확인해 볼게. 3번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입법자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나 역시도 위헌도 따져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4번 선지 볼게요. 공익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공익적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입법자 의사 플러스 위헌의 측면도 따져봐야 돼. 맞아. 5번 선지 입법자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보존돼야 된다. 왜? 입법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럼 입법자가 뭔가를 정했다면 결정이 되겠지만 정하지 않았다면 침해할 수도 없는 거죠. 자, 다시 발췌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입법자 의사에 따라서 분리돼. 따라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입법자는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한 걸로 보겠대. 자,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으면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이야. 자, 또 입법자 권한에 의해서 사회적 제약이냐 특별한 희생이냐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 만약에 위헌이게 된다면 위법하게 된다. 됐죠? 마지막 또 볼게. 재산권을 종족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 행정작용 자체를 제한하겠다. 다시 이달락의 초반부로 볼게요. 자, 사회적 제약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사회적 제약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될게요. 사회적 제약을 찾아봅시다. 자, 1단락에 특별한 희생이라는 워딩이 나왔어요. 2단락에 사회적 제약. 사회적 제약 범위 부분이 있다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적 제약이라 함은 정의가 따로 보이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공익적 측면에서 적합해야 된다가 사회적 제약이라고 문맥상 해결이 됐다면 일단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구별해야 되는데 다시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 있다면 보상은 없어. 하지만 특별한 희생이라면 보상은 있어. 이 차이죠. 결국 사회적 제약 보상 없고 특별한 희생 보상 있어. 그러면 어디까지가 사회적 제약이고 어디까지가 특별한 희생인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나와 있지만 여기는 뭐라고요? 입법자 의사로 결정한다예요. 그래서 보상 규정이 없어? 그럼 뭐라고?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으로 보겠대요. 즉 법률에 보상 규정이 있어야 특별한 희생으로 보고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보상 규정이 없다면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이 돼버리니 보상도 없는 거죠. 즉 보상 규정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입법자 의사에 따라서 뭐가 중요하다? 보상 규정의 유무가 중요하다. 보상 규정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보상 규정이 없으면 보상을 하지 않는 거다요. 이해됐습니까? 자, 2번 선지 볼게요. 다시 공용침해 규정과 손실보상 규정이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될 필요가 없다. 자, 또 그러면 이거 공용피해는 뭐고 손실보상은 뭔지 또 가야 되죠. 이제 환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이런 발제적 접근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접근이란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 영상을요 진짜 이것만 보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 손해예요. 전체 커리큘럼 영상이 있습니다. 제발 주제 구조 깔끔하게 잡고 가는 걸로 가. 그럼 무조건 수업 영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 과정 실력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3번 선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입법자에 따라 제한 없이 규정되는 게 아니라 입법자 의사에 따라서 보상 규정에 명시되어 있냐 명시되어 있지 않냐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똑같은 논리예요. 4번 선지.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입법자 의사에 따라서 보상 규정이 있냐 없냐로 규정되는 거니까 이 주제 논리 하나 가지고 1번, 3번, 4번을 다툴 수가 있죠. 이해되셨죠? 공용침해 규정과 손실보상 규정도 한번 볼게. 공용침해 규정과 손실보상 규정이 뭔데? 찾아봐. 공용침해 규정 어디 있습니까? 공용침해 규정, 손실보상 규정. 찾지도 못하겠어. 발치도 가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정말 잘못된 접근이에요. 이 접근법 자체가. 자, 2단락 보면요. 2단락 헌법이 보장을 했고 다시 헌법에 근거하고 있고 뭐뭐 하여 즉 환원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만은 뭐라고? 공용침해죠. 그리고 보상에 관련된 법률 규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왜 발치력이 안 찾아졌어요? 주제구조 안 잡고 가니까. 주제구조 안 잡고 가니까 이런 게 안 보였던 거고 주제구조 잡고 가니까 공용침해 규정 보이죠. 또 보상 보이죠. 됐습니까? 즉 공용침해와 보상 규정은 헌법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까지 됐죠? 한편 그 헌법에 근거해봤더니 얘는 분리될 수가 없대요. 함께 규정되어야 된대. 그게 바로 불가분, 나눌 수 없다. 따라서 뭐라고요? 공용침해 규정 플러스 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 즉 2단락 핵심 정보가 따라서 뒤에 마지막 단락에 꽂혀 있고 그걸 여기 2번 손지로 세팅해 놓은 게 보이죠. 그러니까 발췌도로는 안 보이는데 주제구조로는 보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주제구조 잡는 그 근본 실력으로 오셔라고. 됐죠? 자, 마지막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입법자의 규정에 따라서 재산권은 제한을 받는 거죠. 입법자 규정이 없다면 재산권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또 발췌도 헷갈려. 왜? 아니, 선생님, 아니 지금 보면은 여기 보상 규정이 없으면 사회적 제약이니까 그냥 보상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애당초 여러분 입법하는 과정에서 자, 좀 더 넓은 범위의 뭔가가 규정 자체가 안 돼버렸으면 그거는 재산권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수조차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반대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보상 규정이 있으면 특별한 침해에서 보상을 하는 거고 보상 규정 자체가 없다면 우리가 재산권 침해가 되는 상황이 있을 거냐. 근데 보상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럼 사회적 제약이니까 보상 자체를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낚은 거예요. 뭐라고?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와 그냥 규정이 있고 없고 경우라니까. 보상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제약으로 봐서 보상도 없는 거고 보상 규정이 있다면 얘는 보상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규정 자체가 없다면 적용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규정이 있어야 침해든 말든 뭔가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즉 규정이 없어? 그럼 재산권에 대한 침해고 뭐고 아예 행정 자체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규정되지 않았으면 행정력 자체가 행사되지 않으니 재산권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재산권은 그대로 보존돼야 되는 거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구조를 똑바로 잡으셨어야 이런 내용이 쉽게 보이지 지금처럼 발췌도 가다가는 죽어요 여러분 진짜.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선지 행정작용 뭐 이런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2번 3번 4번 왔다 갔다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근데 저는 바로 4번이 딱 보였어. 왜? 지금 이게 문단 소주제였잖아. 경계론과 분리론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전혀 다른 게 아니란 얘기야? 자 1을 한번 볼까요? D인가? 자, D를 봅시다. D. 자 그렇죠.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은 서로 다른 입장인데 봐. 지금 이 단락 4단락의 주제가 뭐예요? 경계이론이에요. 경계이론이잖아. 분리이론은요 5단락 주제라니까? 5단락 주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는 게 경계이론과 사이론이 아니지. 왜? 봐. 뭐에 따르면? 경계이론에 따르면 그럼 이미 범주가 다르잖아. 무슨 얘기 이해돼요 지금? 자 4단락에서 다룬 주제는 뭡니까?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그 관계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달라? 네. 기업 경제이론과 분리이론이 다른 거라고 지금. 둘의 관계가 기업에서는 뭐라고? 별개가 아니라고요. 니은에서는 별개로 보겠다고요. 봐, 표를 그리니까 지금 바로 보이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양자가 별개가 아니라는 게 기업과 니은이 별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 둘이 별개가 아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구조도를 그려주셔야 내용 간의 관계가 명료해지면서 판단이 된다니까요. 정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둘이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관계에 대한 거라고. 자, 마지막 24번 볼게요. 보기는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헌법 조항들이 이제 적용할 거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봐 여러분. 결국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을 해요? 자, 분리이론으로 판단한다며. 분리이론은 뭐라고요? 입법자 의사에서 둘이 분리가 된다고. 사회적 지역과 특별한 희생이 분리가 된다고.
따라서 가혹한 부담을 초래했다고가 아니라고. 뭐라고요? 입법자가 규정을 하는 거야. 얘는 뭐라고? 사회적 제약이라고. 두 번째, 입법자가 뭐라고 규정하겠다고요? 특별한 희생이라고. 그래서 입법자가 규정을 둬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게 특별한 희생이 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이 돼서 보상도 없는 거고요. 특별한 희생이 있으니까 보상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혹하다고 해서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니까. 가혹하다는 누구 관점이었어? 아까 기업 관점이 있잖아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그 이상일 때 문제가 되니까 보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된 거잖아.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 좀 이해가 어려웠을 수 있어. 그 이유는 이 지문 자체가 논리 지문이고 법 지문이라서 주제 구조를 깔끔하게 잡고 가셨어야 되고 그래야 내용이 됐을 텐데 지금처럼 발췌동 느낌으로만 와버리시면 여러분 눈으로 보셨다시피 굉장히 꼬여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점만 보니까 시간은 좀 줄었다고 느낄지 모르나 아니요. 실전에서 그냥 빠그라지는 결정적인 접근 방법이 이겁니다. 정규 큐어리 정확하게 학습하시면서 실력 기르셔야 됩니다.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